네, 비트코인이 12만 달러가 넘어갔다고 하고요. 미국은 지금 코인 주간이라고 그러는데 이 이야기 묶어서 이번 주에 끝내주는 경제에서 김혜연 비인크립토 한국 일본 리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기다렸습니다. 네. 어제 윤영중 대표하고 같이 이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막혀가지고 아니 그래서 클래리티가 뭐 여기서 왜 나오는 거죠? 이런 얘기하다가 내일 김혜연 리드님께 여쭤보면은 이게 지금 코인판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겠다 그러면서 기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가 중요한 주간이라고요. 뭐 누군가한테는 중요할 것이고 네. 누구한테는 뭐 덜 중요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주간이겠죠. 근데 크립토 위크라고 크립토 커런시 암호화폐라는 뜻이죠. 암호화폐 주간이라는 거를 미국 하원에서 다수당인 공화당이 네. 선포를 한 겁니다. 이번 주는 우리 미국 하원의 크립토 주간입니다. 왜? 네. 왜? 왜? 코인으로 뭐 하나? 의회에서? 그래서 그 발표문을 한번 가져왔는데 네.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아니, 프렌치 힐이라는 의원이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이 이제 그 미국 하원의 금융위원회의 위원장이고 공화당 의원인데 보도자료를 이렇게 7월 3일자로 낸 겁니다. 하원이 7월 14일부터 시작하는 주간을 크립토 위크로 지정한다. 그 내용을 보면은 네. 여기 이제 제가 띄워드렸는데요. 번역하셨네. 오늘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 프렌치 힐 그리고 하원 농무위원회 위원장 GT 톰슨 하원 지도부는 7월 14일 주간 암호화폐 주간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원은 미국을 세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기 위한 의회의 노력의 일환으로 클래리티 법안, CBDC 감시국가 방지법, 상원의 지니어스 법안을 고려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세계 법안을 이번 주에 논의해서 통과시키려고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크립토 주간이다. 그렇죠. 코인 주간이다. 이렇게 선포한 거네요. 새 법안이라는 게 지금 제가 띄워드린 슬라이드에 나오는데요. 암호화폐 지금 주간. 서잠가님이 비트코인은 사기다 이렇게 외마디를 댓글창에 남기셨어요. 자, 끝까지 보시죠. 자, 비트코인은 사기인지 사기라고 했던 트럼프의 말도 나옵니다. 자, 지니어스 법안이 있습니다.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 혁신 가이드라인법이라고 하고요. 네. 이건 이제 이게 하나가 있고 17일로 표결이 일단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폴리티코에서 예상한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이제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 바뀔 수도 있다고 합니다. 표결 날짜는. 그리고 지금 상원은 통과하고 하원 표결 앞두고 네,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클래리티 액트라는 거는 디지털 자산 시장을 명확하게 만드는 법안이라는 건데 그런 뜻에서 클래리티 그런 의미에서 클래리티라는 건데 16일에 표결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 세 번째는 CBDC 감시국가 방지법 CBDC 중앙은행 CBDC 디지털 통화 그러니까 CBDC로 국민들을 감시하는 국가를 방지하는 법안이라는 뜻인데 이거를 지금 의회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거는 반중 법안이라는 뜻 아니에요? 아닙니다. 바이든 정부에서는 CBDC를 추진을 하고 있었죠, 미국도. 바이든 정부에서도 하고 있었구나. 근데 트럼프가 이걸 안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이제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하원에서 지금 이제 법안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 법안을 다룬다. 네. 근데 그게 하여튼 내용 하나하나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재밌어요. 근데 법안 3개 할 거니까 이번 주는 크립토 주간이 뭐 우리 국회에서 그런 거 있어요? 우리 그런 거 본 적이 없고 미국도 제가 이거 좀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노동 무슨 노란봉투법 통과시킬 거니까 노동주간입니다 이런 걸 못 본 것 같은데. 그리고 아무리 또 뭐 다수당이라도.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막 발표할 겁니다라면서 관세 주간입니다라고 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건 좀 과하게 한편으로 좀 과하긴 하지만 나름대로 또 중요성을 인정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주간으로 지정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만큼 또 코인 투자자들이 미국 정치에서 영향력이 상당하다라는 뜻이기도 하지 않아요? 그런 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렇군요. 자 하나씩 좀 살펴보죠. 지니어스법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자, 지니어스법에 대해서 제가 지금 또 슬라이드를 준비를 해서 이렇게 띄워드렸는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적을 보면은 스테이블 코인 이제는 뭐 더 이상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가격이 이렇게 이때는 이제 달러에 고정되어 있는 그런 그 암호화폐를 가격이 안정적인 암호화폐인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연방 차원에서 규제를 만들자라는 겁니다. 규제가 없었으니까 규제를 만들자 하는 거고 핵심 내용은 민간 기업도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대1로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 현금성 자산 보통 이제 국채를 말하는 건데 현금은 달러겠죠. 달러 또는 미국 국채로 동일한 양을 확보한 상태에서 뒷받침을 해주는 스테이블 코인만 발행하도록 해준다라는 내용이고 발행사에 대해서는 이러저러한 뭐 요건들이 있습니다. 이제 뭐 그거는 이제 차차 논의가 되겠지만은 소비자 보호 장치도 있어서 안전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향을 보자면은 제가 가장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에서 입법이 됐을 때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는 거는 여기에 제가 적어 놓은 대로 월마트나 아마존 같은 유통 대기업들이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검토한다는 보도도 있었죠. 근데 이걸 실제로 발행하면은 결제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쓰게 되면은 정말 미국 내에서도 아주 큰 영향을 발휘할 수밖에 없고요. 이게 또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서 다른 나라로 퍼지게 되면은 또 이제 전 세계 지급 결제 시장의 판도를 바꿔놓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지난 시간에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법안은 아까 이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달 17일에 상원을 통과한 상태고요. 이 하원에서 이제 통과만 하면은 대통령이 서명하고 바로 이제 입법이 되는 그런 건데 뭐 우리 이제 윤석열 씨가 대통령일 때 많이 봤지만 백악관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만 이거는 저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추진하겠다고 한 거라서 그럴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이번에 하원만 통과하면은 입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 코인인데 달러가 뒷받침돼 있기 때문에 원래 코인이 거품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아무것도 뒷받침돼 있지 않고 그냥 너희들이 이게 코인이라고 주장하는 건데 이게 무슨 가치가 있냐. 갑자기 100만 원짜리가 0원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100만 원짜리 스테이블 코인이라면 100만 원이 어쨌든 뒤에 계좌에 예치돼 있다. 이걸 발행한 회사의 계좌에 예치돼 있다. 그래서 여차하면 이 코인을 들고 가면 100만 원을 내가 찾을 수 있다. 원화로. 아니면 미국이라면 달러로.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런 코인을 만드는 법안이 그걸 합법화하는 법안이 지니어스 법안이다. 네. 그렇군요. 두 번째, 클래리티 법안 설명해 주시죠. 자, 클래리티 법안은 그 클래리티라는 게 이 명확성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디지털 자산을 명확하게 구분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암호화폐가 증권이냐 상품이냐 가지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게 증권이 되면은 증권법에 따라서 다루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 정말 지켜야 될 규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집니다. 현대 사회의 이 그 자본 시장을 형성하는 증권이라는 거는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구속력이 강한 약속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규제들을 달아놨고 그거를 꼭 지켜야만 증권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건데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이 SEC에서 일부 암호화폐들에 대해서 이건 증권 성격이 있는 것 같아 라면서 소송을 줄줄이 걸었던 시절이 있었죠. 이게 이제 바이든 정부 시절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 코인 사업자들이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뭐 벌금을 엄청 낸 데도 있었고 합의하려고 어떻게든 노력을 하는 데도 있었고 재판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제 막 저 일반 이용자들한테 호소하는 이제 여론전에 나선 그런 기업들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명확히 하자라는 그런 법안입니다. 자, 핵심 내용을 보면요. 어떤 코인이 SEC 그러니까 증권거래위원회에서 관할하는 건지 어떤 코인이 CFTC 이건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인데 그러니까 규제 당국이 증권거래위원회냐 상품위원회냐 이거를 명확히 규정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규제 기관이 의회 승인 없이는 권한을 확대하지 못하도록 해서 이 코인이 이쪽에다가 명확하게 딱 구분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시비를 걸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지금 지난번처럼 SEC에서 이거는 지금 막 그냥 거래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시장에서 거래하고 있는데 이거는
증권인 것 같아. 이제 증권 우리가 감독하겠어. 이런 아. 걸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미국 내 암호화폐 기업들, 코인 기업들이 그리고 투자자들한테 규제 불확실성을 줄이면서 또 이제 기업들이 혁신 적인 어떤 시도에 나설 수 있도록 촉진하는 그런 전망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네. 사실 작년에도 이 법안이 나왔었고요. 네네. 하원에서 통과를 했었어요. 어. 민주당에서 뭐 71명인가가 찬성표를 던져서 네네. 공화당이 다수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바로 통과를 했었는데 상원에서 토론 끝에 결국 무산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올해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이 일부 반대 여론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요일이니까 내일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밤 모레 아침 정도에 결과를 알 수 있을지 없을지가 좀 한번 일단락되게 됐죠. 이게 순서가 보통 하원에서 먼저 통과하고 상원에서 통과하고 대통령한테 가는 거 아닌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원에서 먼저 발의가 될 수도 있고 어디서? 하원에서 먼저 발의가 될 수도 있는데 모든 의원들은 입법기관이고 그 헌법기관이고 그리고 이제 이 법안을 발의하는 그런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지니어스법 같은 경우는 상원에서 먼저 발의해서 그렇죠. 하원으로 간 거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클래리티 법안은 들어보니까 이런 거 같은데 맞는지 판단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백화점 상품권이나 문화 상품권, 뭐 도서 상품권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사실 우리가 뭐 어디 가끔가다 백화점 상품권은 백화점 앞에 있는 구두방에서 할인돼서 사기도 하고 또 현금이 필요하면 어디 할인해서 팔기도 하고 막 이런 거 하는데 규제를 안 받잖아요. 얘네들은 증권 거래로 여겨지지 않잖아요. 근데 어떤 기업의 주식이다 그러면 이것은 증권으로 그렇죠. 여겨져서 금융감독원이나 뭐 증권 이 거래소나 뭐 증권협회나 이런 데서 감시하고 뭔가 내가 백화점 앞에 구두방에서 내 주식을 잘못 팔았다간 이제 이 벌금이나 맞습니다.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얘기인 거죠. 뭐 백화점 상품권은 약간 좀 이제 성격이 다른데 코인 사업을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코인 사업을 하기 전에 코인을 발행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으고 코인을 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게 근데 이건 이제 증권을 발행해서 자금 모집을 하는 그런 절차와 유사하지 않냐라는 게 이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시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법적 다툼이 있다 보니까는 뭐 초기에 그냥 이제 시작하면서 나눠 가졌던 거는 그건 증권이 아닌 것 같고 실제 시장에 나가면서 이러저러한 얘기를 했던 거는 증권인 것 같고 뭐 이런 판결이 나오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아직 그게 최종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아직 좀 이른 면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번 법안은 클래리티 법안은 그런 경우에 있어서 만약에 한 차례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기준도 좀 명확히 만들고 그걸로 판단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바꾸지 말자 이런 법안입니다. 바꿨을 때에 규제가 강화되면서 투자자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거고 결국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법이네요. 한편으로는 면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CBDC 감시국가 방지법. 이거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거는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미국이 CBDC를 하지 말게 하자는 건가요? 저는 아까 중국 같은 나라를 지금 견제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그건 아니라고 그러셔서. 아닙니다. 이거 결국은 이제 미국이 CBDC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아 그래요?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하자.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추진하고 있고 중국의 중앙은행도 추진하고 그렇죠. 있고 다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미국은 절대 하지 맞습니다. 않겠다. 미국은 절대로 하지 말자. 그거를 법으로 못 막 박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코인 산업에서는 CBDC가 일종의 코인과의 경쟁 관계라고 보는 시각이 그래요? 하나 있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디지털 경제의 주요 도구로서 코인이 가져갈 수 있는 위치를 CBDC가 가져가게 되는 그런 효과도 있긴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CBDC를 하게 되면은 중앙 정부가 중앙은행을 통해서 모든 걸 감시하게 된다. 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네. 다 네.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돈에 지금 꼬리표가 달리는 그렇죠.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사실 중국의 CBDC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하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중국의 CBDC는 중국은 CBDC를 통해서 위엔화의 국제화를 지금 추구하려고 하는데 과연 그게 국제화돼서 다른 나라에서 쓰이게 된다면은 과연 중국 중앙 정부와 중앙은행은 다른 나라에서 쓰이고 있는 돈들을 추적 안 할 거냐? 그 이상해질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는데 미국은 그런 짓 하지 말자. 좀 약간 좀 착하게 들리기도 하는데 국뽕법안인가?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근데 CBDC가 원래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국의 어떤 뭐 상인이 한국의 동대문 시장에 가가지고 두타 같은 데가 막 물건을 중국 CBD 위안화 CBDC로 막 사요. 그러면 그 상인이 받아가지고 그 위안화를 가지고 어딘가 또 쓰잖아요. 예를 들면 그 위안화를 가지고 가서 어디 암시장에 가가지고 막 천을 떼와요. 그러면 그게 막 추적이 되는 중국 중앙은에서 그걸 다 알 수 있는 이론상으로는 그렇죠. 디지털이니까. 근데 이제 이게 좀... 실제로는 뭐 꼭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들도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CBDC가 전체 이 리테일 소매로까지 연결되는 거는 현실적이지도 않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시도했던 지난번에 진행했던 사업이라든지 네네, 한국에서도 시범 사업했죠. 시범 사업, 시범 사업 시범 사업을 했는데 그 시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CBDC 연구 같은 경우에도 이게 어떤 좀 스테이블 코인하고 공존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인데 그건 또 사실 명확하진 않아요. CBDC를 추진하는 중앙은행들은 우리 그런 것까지는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론상으로는 추적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거를 돌려서 생각해 보면은 이건 안 되나요? 예를 들면 테더나 서클 같은 데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잖아요. 근데 달러가 스테이블 코인이가 그냥 우리나라 와서 막 유통이 된다고 치면은 그거는 그 회사에서 추적할 수 있지 않아요? 그것도 이론상으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거죠. 이제 블록체인 특성상 모든 거래는 기록에 남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 지갑의 주인이 누군지가 스테이블 코인이나 블록체인의 경우에는 명확하지는 않죠. 지갑은 특정할 수 있지만 사람하고 지갑과 사람을 연결할 수는 없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 CBDC랑은 좀 약간 다른 면이 거기서 생기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좀 다른 면이 생기네요. 어쨌든 이제 개인의 금융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조하면서 정부 주도 디지털 화폐는 만들지 말자는 이제 내용인데 이거는 사실 투표에 대한 전망이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바이든 정부 때 이거 CBDC 추진을 했었는데 지난해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CBDC 하지 말자는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반응이 너무 좋으니까 카멜라 해리스 당시 이제 민주당 후보도 뭐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법을 만들면은 뭘 하자는 법을 만드는데 뭘 안 하겠다는 법을 만드는 건 되게 좀 낯설긴 한 것 같은데 이게 정말 그 코인 투자자들의 주요한 관심 사항인가 보죠. 그렇죠. 코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CBDC는 안 하는 걸 선호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의 경쟁 관계처럼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안 하는 걸 선호하는 게 대체적인. 실제로도 경쟁 관계인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상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까요? 이런 법안들이. 이 법안이 통과되면은 이거는 이제 미국 의회가 CBDC를 하지 말자는데 동의했다. 우리 손을 들어줬다라고 업계는 인식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제 가격이 거기에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뭐 형성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경쟁 관계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존이 가능하다는 여러 연구 결과들이 있고 그거를 또 이제 여러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은 꼭 그게 뭐 서로 배타적인 경쟁 관계라던가 그렇게 보는 건 또 한편으로는 너무 과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CBDC하고 뭐 그 일반적인 스테이블 코인 민간 코인들하고는 경쟁 관계는 아닐 수도 있는데 디자인하기에 따라서 그렇지만 심리적으로 보면 이 법안이 통과되면 코인 가격이 오를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신 거네요. 이 법안 세 가지가 다 그렇습니다. 세 가지가 다 그렇다.
그래서 트럼프는 거부권 행사는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전부 다 지금으로서는 그렇죠. 본인이 하겠다고 얘기했던 그렇죠. 이제 것들이죠. 사실 지난해 대선 때 공약을 보시면요. 지난해 7월에 1년이 됐는데 내슈빌에서 있었던 비트코인 컨퍼런스라는 지금 제가 사진을 올려드렸는데 그 코인 하는 사람들 오는 이런 뭐라고 하나요? 컨퍼런스? 컨퍼런스에 네. 트럼프 대통령 대선 후보가 어. 나와가지고 그때 약속한 거 이 네 가지였습니다. 미국을 암호화폐 중심으로 만들겠다. 아, 비트코인 정부 보유분 팔지 않겠다. 정부가 갖고 있는 거 안 팔겠다. 저게 전략 비축 자산화한다 그 그다음에 얘기죠. 이제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하겠다. CBDC 중단하겠다. 바이든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시각을 굉장히 강화한 거기도 한데 어쨌든 그리고 끝으로 SEC 위원장 해고하겠다였는데 SEC 위원장은 자기 발로 나갔고 CBDC는 이걸로 중단을 시킬 수 있을 거고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도 이걸로 할 수 있을 거고 오, 비트코인 정보 보유분은 안 팔았겠죠 지금까지. 네, 네. 안 팔았으면 사실 돈을 엄청 벌었을 겁니다. 지금 당시 가격보다 한 1.7배 정도 그러니까 대선 날짜 기준으로 봤더니 어제 계산을 해보니까 한 1.7배더라고요. 그럼 안 팔았으면 돈 벌었으니까 실제로 또뭐 좋은 일을 한 거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을 암호화폐 중심으로 만들겠다 이런 건데. 아니 근데 지금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약속을 지키는 트럼프네. 공약을 너무 잘 지키네요. 게다가 돈도 벌어졌어. 아, 이게 트럼프 비판하는 사람 많은데. 그런데 갑자기 좋아 보이는데. 사실 아까 어떤 이 시청자께서 말씀 주셨던 네, 것처럼 비트코인 사기다. 사기다라는 말을 트럼프가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띄워드렸는데요. 네. 과거에 이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임기를 마치고 뭐 전직 대통령 신분이던 시절에 심지어 일기 임기 마치고요. 얼마 안 됐네. 그때 엘살바도르가 그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맞아, 지정한다는 맞아. 게 그때였는데 네네. 발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난 별론데 라면서 한 얘기가 이겁니다. 비트코인 사기 같아. 달러랑 경쟁하려는 또 다른 통화이기 때문에 나는 좋아하지 않아. 그런데 이 이유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달러와 경쟁하는 또 다른 통화이기 때문에 난 좋아하지 않아. 경쟁 안 하면 그럼 좋아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 사기 같다는 얘기도 했었고 페이스북이 리브라라는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것도 트럼프 1기 때 좌초를 했었어요. 트럼프 1기 때 정부가 막 압박하고 의회에서도 압박하고 해서 좌초를 맞아.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페이스북이 저거 엄청 크게 한다고 마크 저커버그가 흥분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랬다 저커버그가 의회에 가서 청문회 막 몇 번을 엄청 하고 두드려 맞았어. 그래도 엄청 그럼 결국은 흐지부지 돼서 없어졌죠. 지금은 그냥 과거의 꿈으로만 지금 남아 있는데 그랬는데 그 태도 변화 이유가 뭘까 제가 한번 따져봤습니다. 네. 한번 따져봤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달러와 경쟁하려 하고 하기 때문에 나는 싫어라는 게 트럼프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각각이 달러와 경쟁하는지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네네네. 스테이블 코인부터 먼저 볼게요. 리브라 같은 경우에 리브라는 달러뿐만이 아니라 여러 통화 바스켓에 고정돼 있는 그런 형태였어요. 맞아. 그랬죠. 리브라가 근데 만약 실제 실현이 됐으면은 달러랑 경쟁을 했겠죠. 그러네. 그죠? 네. 달러랑 경쟁을 하는 관계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게다가 여러 통화로 이제 백업되고 있는 거면은 그렇죠. 직접적인 경쟁 관계라고 볼 수도 있죠. 그렇죠. 진짜 경쟁하는 거죠. 이거는 다른 거에 힘을 실어주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 안정성을 갖고 맞습니다.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맞습니다. 달러보다. CBDC는 달러와 경쟁하는가? 미국 은행의 CBDC는 경쟁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미국이 CBDC를 인정하면은 다른 나라들이 CBDC 하는 것도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다른 나라들이 CBDC를 하는데 중국 같은 나라는 CBDC로 위안화를 국제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달러와 경쟁하는 관계죠. 그러네요. 그런데 지금 의회에서 입법하는 스테이블 코인 달러 또는 미국 국채로 완전히 뒷받침되는 네네네. 내가 100달러만큼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려면 100달러만큼의 미국 달러나 미국 국채를 갖고 있어야 되는 이 시스템은 달러와 경쟁을 안 하죠. 달러와 한 몸이죠. 그런 면에서 지금 트럼프는 스테이블 코인을 추진할 수 있는 해답을 찾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비트코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태초에 비트코인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2008년 금융위기를 보면서 이 저 미국 정부는 무너져가는 은행들을 살리려고 막 무리하고 그리고 결국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고 이런 네네. 시스템을 보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면서 만든 게 비트코인이었지 않습니까? 뭐 대마불사 만들고 막 그렇죠. 망한 은행들 정부 돈 잔뜩 넣어가지고 다 살리고 거기 은행가들은 막 돈 성과금 엄청 받아가지고 돈잔치하고 미국 망했는데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바탕으로 탄생한 비트코인은 달러와 경쟁을 하겠죠. 이 애초에 그 사토시 나카모토의 논문에 보면 지급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놓고 달러랑 경쟁하겠다고 나온 거죠, 이거는. 그걸 보고 트럼프는 이건 사기다. 이건 안 돼. 비트코인 이건 사기다. 싫어. 이건 안 그렇게 돼. 얘기했던 이거 달러랑 거고. 경쟁하는 건 안 돼. 근데 비트코인 ETF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아주 상승장을 이끌었던 게 그런 주인공이기도 한데 ETF는 미국 월가의 월가의 이 금융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잔뜩 보유하고서 그 지수를 상품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월가의 미국 기업들이 주인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큰 손이 되는 네네네. 거죠. 그럼 달러랑 경쟁 안 하죠, 그러면. 그러네. 그리고 전략 비축을 만약에 한다. 네네네. 진짜 미국 정부가 이제 비트코인 네. 막 갖고 있는다. 당연히 이걸 달러랑 경쟁 안 군대신 하죠. 갖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건 그냥-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렇죠. 미국 그냥 정부와 비트코인은. 금일 뿐이죠. 금. 그렇죠. 어. 그래서 저는 트럼프의 태도 변화를 흔히 이제 왜 바뀌었네? 돈 맛을 봐서 좋은가 보네. 뭐 자기가 트럼프 코인 기업 하니까 좋은가 보네. 이런 얘기 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면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다만 핵심적으로는 저는 미국 경제에서 달러와 경쟁하지 않는 산업 범위 안에서는 코인도 수용할 수 있다는 태도를 적극적으로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구나. 김혜원 리더님의 날카로운 분석이네요. 그 아까 설명하신 거 중에서 근데 그 스테이블 코인에서 한 가지 좀 아직 헷갈리는 게 USDT 테더가 있고 네. USDC 서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 보면 서클이 엄청 뭐 네. 서클은 상장 기업이고 테더는 상장 각광을 기업이 받고 아니고 주가도 엄청 오르고 막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 법안하고 이 두 가지가 관련이 있어요? 서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그 흔히 하는 얘기로 서클은 아주 규제 친화적인 기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테더 같은 경우에는 약간 미국에서 법정 다툼도 한번 있었고 그 준비금을 충분히 이제 안 갖고 있는 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서 그거 가지고 소송도 있었고 좀 그 준비금 가지고 달러나 국채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 투자도 하고 굴리고 하다가 그것 때문에 손해도 보고 하는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테더는 좀 미국 규제기관하고는 안 맞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었고 서클은 그거랑 이제 정반대로 미국 규제기관에 아주 찰싹 붙어가지고 정말 미국 정부에서 해달라는 건 다 해주면서 이렇게 아주 규제 친화적인 기업으로 성장을 했고 실제로 그러면서 이제 미국 증시에 상장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 건데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그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테더가 월등히 앞서고 있고요. 테더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약간 태도가 바뀌어서 미국의 규제 친화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아마도 이번에 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되면은 가장 먼저 그 합법적인 스테이블 코인 회사로 거듭나게 될 기업은 테더일 거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맞춰 갈 거다. 그렇죠. 그 전에는 뭐 이렇게 뭐 자산 백업하라는 거를 규제 당국이 시키는 대로 안 하고 뭐 그래가지고 갈등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그걸 갖다가 계속 지켜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점점 이제 친정부적으로 그렇죠.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달러랑 경쟁 안 하니까 트럼프는 오케이 할 거고. 그럼 어떤 면에서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들은 점점 제도화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이번에 특히 달러 3법이 스테이블 통과죠. 코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네. 이번 이 크립토 3법 통과되고 나면은 제대로 맞습니다. 제도화가 될 거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클 같은 상장 기업들은 상당히 안정화된 호재죠. 모습. 야, 그렇구나. 투자하시는 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그런데 네. 통과 지금 가능성 이제 통과될 거냐? 통과 가능성 높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제 여기는 이제 민주당의 간사. 요 전에는 이제 민주당이 다수당이어서 위원장이었는데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맥신 워터스 의원이 이번 주를 크립토 위크로 하는 거를 반대하면서
엔티 크립토 코럽션 위크라고 암호화폐 부패 방지 부패 방지 주간으로 선언하겠다라면서 지금 뭐 클래리티, 지니어스, 중앙은행, CBDC 금지 법안 이걸 갖다가 다 하원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공화당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데 이거는 암호화폐 사기의 길을 열어주는 거고 트럼프한테 엄청 부패 찌든 돈을 안겨다 주는 것밖에 안 된다라면서 반대를 선언을 했습니다. 한번 붙어보자 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왜 자기 코인을 발행하고 자기가 돈을 벌고 그런 일을 왜 해요? 이렇게 정책 자체로 논쟁을 하면 이게 논쟁이 깔끔한데. 의석 분포는 이렇습니다. 지금 하원에서 220대 212인데 218이 이제 그 분기점이고. 좀 보시죠. 결과는 어떻게 될지. 공화당이 다수긴 한데 간당간당하네요. 네. 218이면 두 성만 이탈하면 이게 그렇죠. 안 된다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이 3법이 통과되면 어쨌든 코인 시장이나 또 상장 기업인 서클이나 이런 데는 호재가 될 걸로 네, 예상되고. 그래서 어제 그 112만 달러 아까 말씀하신 비트코인 12만 달러. 12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한 1억 6,400만 원 네, 정도. 한 개에. 그냥 뭐 이제 코인이 아니야. 확 올라. 제일 쌀 때 얼마 기억하세요? 저는 아주 쌀 때를 기억. 그렇죠. 뭐 몇백 달러, 100달러 때, 몇백 달러, 네. 몇천 달러 때 네. 기억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지금 12만 달러. 오늘은 좀 떨어져서 11만 7천 달러 선도 무너지긴 했는데 네. 어쨌든 이 3법 크립토 위크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반영됐던 그런 결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갖고 계세요? 뭐 조금 갖고 있습니다. 조금 몇 개. 아유 몇 개 있었으면 좋겠네요. 저도 30만 원어치 갖고 있어서 많이 올랐겠네요. 네. 많이 올랐습니다. 크립토 3법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고 투자하실 때 좀 참고가 되면 좋겠고 그 투자 참고도 참고지만 진짜 우리의 화폐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이 거대한 질서가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좀 흥미롭게 지켜보는 그런 이야기 나눠주신 김혜원 리더님 감사드리고요.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일 5시 50분에 라이브로 진행하고요. 오늘은 특별히 전해드릴 이야기가 있어요. Let It Go 이런 노래 아시죠? Let It Go, Let It Go. 디즈니 노래, 디즈니 OST 콘서트를 아주 싸게 할인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토마토 구독자 여러분들께 드리는 여름 특별 할인 혜택이고요. TTCO 활용해가지고 사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유명한 뮤지컬 배우들 오케스트라 출연해서 디즈니의 여러분들 추억이 많이 어려있는 이 노래들 다 들려드린다고 하니까 7월 20일 일요일 오후 5시고요. 거의 뭐 70%니까 거의 여러분들 돈을 거의 안 내고 가시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가고 싶네요. 저도 한번 할인해 주는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내일 라이브로 다시 5시 50분에 찾아뵙고요. 김혜원 리드님하고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